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고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지요. 김남국 혼자만 문제가 아니라 여야에 걸쳐서 수많은 의원들이 사실상 뇌물형 고인을 받았을 걸로 의심이 드는데 김남국 하나만 정리를 하고 묻어버리고 가기로 여야가 합의를 본 것 같다. 그래서 이 오락게임을 도박게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임 회사들과 또 거기에 칩을 갖다가 코인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칩군들이 결탁을 해서 엄청나게 로비를 했다.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도 묵인되고 현 정권도 이것들을 정리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너무 드러나버린 김남국 하나만 어떻게 적당히 정리하고 나머지 고인 문제는 묻어버리기로 했다. 이게 지금 정치권에 돌고 있는 여야 고인 묻어버리는 합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로펌에 있는 정관 변호사들도 고인 대통령이라고 불려질 만큼 사기 코인의 주주였다. 그래서 역삼동에서 고인 관련 살인이 일어난 부분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는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지도층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인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신모, 자, 이 사람이 오죽하면 고인 대통령이라고 불리겠어요? 수많은 고인 조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불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설립한 고인 발행 업체의 주주의 유명 로펌 정관 변호사 2명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다단계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더 마이다스 골드 터치라는 여러 코인을 판매했는데, 그래서 저거 플랫폼을 통해 금 가치와 연동돼 있는 토큰이다라고 하면서 코인을 팔았다는 거예요. 골드 코인을요. 그래서 이게 달러와 연동되어 있다라는 루나테라와 비슷한 형태의 사기를 쳤죠. 그래서 피해 금액이 수천억에 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TMTG라고 부르는 더 마이다스 터치 골드 발행업체 및 조세 회피처에 설립된 고인 거래소의 주주에는 이 심씨 가족 지인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아주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지금 사기쳐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는데 유명 로펌 변호사인 주주들이 있는 로펌에서 변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 로펌 정관 변호사가 왜 조세 회피처에 설립된 회사의 주주가 됐느냐? 무려 회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 동부 세이셀 공화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씨가 싱가포르, 홍콩, 세이셀 등의 관계 회사를 세워가지고요. 진짜 브라이티하게 글로벌하게 해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유명 로펌 정관 변호사가 2명이나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코인이라는 게 업계가 얼마나 개판이면 장부 조작, 뒷돈 상장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아무리 문제가 무법천지 상태라도 끄떡없이 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게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거예요.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표가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가상자산 구입 비용으로 입금된 고객 돈을 빼돌려 직원 급여 거래소 운영비로 썼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FTX에서 고객의 지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게 드러났죠. 이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게 결국은요, 침체기가 오게 되면서 수입이 감소하니까 예치금에 손을 대어서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고요.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게 이름이 거래소니까 사람들이 별 그 위험의식이 없이 주식 거래소처럼 착각을 하는데 이건 하늘과 땅인 겁니다. 주식은 거래소가 보호가 되지만은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것은 법정 무법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저스트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저지른 숱한 행위들, 상장피 뜯어먹고 시세 조작을 묵인하고 관여하고 고객 예치금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자체 발행 코인 사기를 치고, 그래서 이 국내 대형 거래소라는 것들도 전부 다 50보 100보인데 이 절대 갑의 위치에서 법조인들을 옆에 깔아놓고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것은 상장, 그러니까 한국 증권거래소
예치 예탁, 예탁 결제원과 같은 역할, 매매 중개, 정권회사와 같은 역할, 청산 결제, 한국 거래소와 같은 역할, 전산 시스템, 코스트콤과 같은 역할, 분석 평가, 신용 평가사 역할까지를 전부 저거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상충이죠. 그래서 가상자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면 실제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는 매수 매도가 발생하지 않고 거래소의 고객 계정에 비트코인 포인트가 증가해서 산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입금된 원화도 포인트로 변경이 되고 거래에 따라 감소하고 증가하는데 장부상 거래니까 거래소가 마음만 먹으면 돈과 코인 포인트를 얼마든지 찍어내서 없는 거를 사고 팔면서 빼먹는다는 거예요. 중소형 거래소 대부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거래소 내부에서 코인 거래가 일어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전혀 기재하지 않고 거래소 내부의 고객 계정에만 포인트로 올려줘서 거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결국은 포인트 숫자만 올려놓고 고객이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기거나 돈을 출금할 때만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상화폐가 탈중앙화 때문에 필요하다. 화폐를 왜 정부가 독점하냐 해놓고 가상화폐 거래소는요. 저거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그야말로 중간에 수치상으로 그 비트로만 표시해놓고 실제 돈은 옮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코인도 옮기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거래소가 양심을 저버리고 실제로 거래소가 장부를 조작하고 조작된 장부로 거래에 참여해 처벌받은 사례가 여러 건 있다는 거예요. 뉴비트라는 가상 거래소는 대표가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아버지 여자친구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 거래소 발행 코인 뉴비가 240여만 개가 있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시세 조작 상승시킨 다음에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서 26억의 부당 수익을 올렸는데 블록체인 기술도 적용되지 않는 그야말로 이슬람만화한 코인이었다는 거예요. 코인 발행업체의 고위 임원으로 근무했던 한 사람은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당시에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 반발해서 이 비트코인이 생겼는데 결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장하면서 거래소 관계자들이 코인 발행업자니 유통공급자니 이런 것들과 짜고 개인적으로 수억 원을 착복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뒷돈 받고 상장시켜주는 것 역시 거래소 임원들이 양심을 저버리고 돈만 보면서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법이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자산 회사 1위 업체인 업비트라는데 이 업비트가요. 결국은 1조 8,817억 상당의 사기 거래를 저것끼리 짜고 자정 거래를 했다 해서 처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가짜 거래를 엄청나게 일으키고 수수료를 무려 1조 5천억 정도 편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법원이요. 1, 2심에서 2018년 벌어진 이 사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해당 계정은 원화 코인을 충전한 게 아니라 한도값을 설정해서 코인 거래를 위해 기술적으로 필요한 장치일 뿐이다라는 업비트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피해 끼친 것 없다라고 변호사 동원해서 복잡하게 기술적으로 떠드는 업비트의 말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근데 이런 의심 거래를 반복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이나 규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감시는 할 수 있지만 자금 세탁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빗썸 코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 거예요. 바이낸스 코인이 100원에 상장되어서 만원까지 올랐는데 빗썸이 자체 코인을 발행해서 상장시킨 것인데 코인판에 있으면 투자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샀지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김병건이라는 BK그룹의 대표가 빗썸을 인수해서 BXA 코인을 상장할 거다라고 소문이 도니까
한 피해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20억이나 투자했다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할 거라고 보지도 않고 실제 상장 예고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BXA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인수대금 모으는 것도 실패하며 무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지만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대형 거래소들이 온갖 장난을 치는데 대형 로펌을 통해 방어하면서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에 보면요. 지금 변호사들이 차 주고 기사 주고 엄청난 급여 주겠다고 이 거래소 등에서 오라 하면 수도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1, 2년 있다 보면 구설수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 하다가 그리고 변호사 하다가 판검사 하다가 이런 데 가가지고 자리 하나 맡고 돈 땡기고 그리고 대부분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코인이 이렇게 개판인데 지금 김남국, 이준석이 공교롭게 둘 다 코인에 연루됐는데 이준석은 선거 서너 번 치를 돈이 있다. 한 번 때 보통 한 2억이다. 그래서 한 10억쯤 있다라는 걸 사실상 본인이 시인했어요.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돌렸다고 합니다. 자, 이준석은요, 이 김남국이 문제가 되어서 처벌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당 대표까지도 지낸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코인에서 돈을 10억쯤 벌었는지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동 매매 프로그램 돌려서 코인에서 돈 땄다는 거 코인 업계에 있었던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개소리입니다. 그래서 코인이요, 저는 현금 뇌물보다도 더 나쁘다고 보는 것은 현금 뇌물이라는 것은 들킬 소지가 충분하죠. 돈이라는 게 꼬리가 없는 것 같아도 꼬리가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인은 들키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명백하고 이것은요, 특히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법을 만드는 자가 법망을 악용해서 코인이 가지고 있는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점을 악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갖다가 봐주고 뇌물로 코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드러내지 못하는 현금으로 받은 돈들을 코인을 통해서 마치 딴 것처럼 돈을 세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허가 이건이라든지 청탁을 들어주거나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보다 코인이 더 나쁜 게요. 이 기존의 전자오락 게임을 도박 게임으로 바꾸고 그래서 또 애들의 아이템 구입을 칩으로 바꿔버려서 애들을 도박꾼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이게 훨씬 더 악질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 신고에서 빠지기 때문에 김남국이처럼 거지 흉내를 내면서요, 위선과 가식으로 청렴한 척하면서 저짓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김남국처럼 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갖다가 거부하고요, 안 하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전수조사하자 이야기를 2번 한 이유는 안 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최근에 보면 김기현이가 이재명하고 둘이 회담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저는 좀 웃긴다고 보여요. 그래서 윤석열은 이재명을 외면했는데 김기현이가 이재명에게 지금 정책회담을 수락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코인에 대해서 덮고 가자는 것 아니냐라는 한간의 추정을 저는 상당히 유력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김남국한테 돌을 던지려면 적어도 이준석과 여야에 배지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이 코인에 뜯어먹고 사는 수많은 법조인들, 돌맞은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같이 던져야 돼요.